자, 오늘 게스트는요, 중소기업의 절대 고민, 인력과 돈. 그렇죠. 저도 이제 뭐 기업을 13년차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돈, 여기다가 이제 세일즈까지, 판매, 네, 판매까지 가장 큰 고민이 세 가지죠. 네. 오늘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박형준 부장님 게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저도 중소기업 CEO지만 네네. 오늘 부장님께서 뭐 이걸 다 해결해 주신 겁니까? 네, 100%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방송 들으면 이게 많이 그럼 고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해결을 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돈을 주시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오늘 이것이 1부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이게 그러면 뭔가 2부, 3부, 4부도 있나 보죠? 네, 저희가 약 한 4주에 걸쳐서 네. 이런 시나리오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첫 주에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것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고민인 인력과 돈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주, 3주 차에는 보안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는지, 커뮤니케이션, 유니파이드 콜래보레이션을 부르는 어떤 완벽한 소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스마트 워크를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시리즈로 엮어서 앞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MS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드 네네. 지금 서비스명이 오피스 365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피스 365를 하기 전에 네. 그 일단 오피스 365가 이렇게 나온 배경이 네네. 뭐 우리가 뭐 모두들 알고 있는 게 90년대 때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성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뭐 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전 세계를 완전히 꽉 잡았는데 네.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네, 그죠? 네, 그 이것이 오피스 365가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뭐 말씀하신 거 잠깐 수정을 해드리면 전성기를 네네. 다시 찾고 있고요. 네네네. 오피스 365는 국내에 출시된 지는 약 한 4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전 세계적으로 출시된 지 한 6년 정도가 됐고요. 이 오피스 365라는 제품이 아주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오피스 제품을 좀 더 스마트 워크를 가능하게끔 확장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고객분들이 직접 쓰시던 흔히 쓰시던 오피스 제품은 뭐 거의 뭐 30년 정도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 제품이 확장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취임하신 그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이 클라우드 퍼스트, 모바일 퍼스트라는 전략을 통해서 저희 클라우드 전략을 좀 더 명확하게 하면서 오피스 365가 이제 그 중심에서 좀 더 많은 고객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고요. 네. 자, 일단은 그 기업하시는 분들 클라우드라는 것이 네. IT 하는 사람들 클라우드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지만 네. 기업하는 분들은 클라우드가 아직 생소한 게 많거든요. 네. 클라우드가 한마디로 이제 기업에서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되면 네.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네. 뭐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 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피스 365니까 네. 오피스 365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큰 것들이 그 CEO의 입장에서는 직원들 생산성 향상이 네. 가장 클 것이고요. 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결국 이제 직원이 회사 이윤을 창출하시는 거겠죠. 네네.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는 이 오피스 제품을 써서 직원들이 내 책상에서 내가 문서 작업을 빨리 해서 내 생산성을 높이는 것들이 주요 화두였다면 그렇죠. 네. 지금 같은 이제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동료 그리고 나의 어떤 팀 부서 혹은 외부의 파트너까지도 네. 같이 실시간으로 협업을 해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네네. 따라서 기존의 어떤 그 개인 생산성 도구인 오피스 프로덕에서 뭐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협업 포탈이라든지 혹은 사내 메신저라든지 어떤 정보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그런 어떤 오피스 제품군들을 모아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다른 관점에서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클라우드에 전혀 관심 없는 CEO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나의 소중한 금이나 돈이 있었다면 우리 집안의 방구들장이라든지 뭐 네. 금고에 넣었다면 지금은 소중한 자산을 다 어디로 가져가죠? 은행이죠. 은행이라는 곳이 물론 우리 집 바깥에 있긴 하지만 나의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고객의 정보를 개인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전한 보안 속에서 저장을 해드리고 유지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클라우드는 기업의 생산성과 그다음 보안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기업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요새 자꾸 신사업을 벌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지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대기업체 몇백 명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제가 새로운 걸 할 때 그 개별적인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걸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맨날 회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회식한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뭔가 이런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들도 쉽게 볼 수가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개별 PC에는 그걸 다 저장해 놓고 있으면 그게 쉽지 않겠지만 네. 맨날 회의할 때 뭐 발표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렇게 고용적인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네. 그 누구나 볼 수 있고 네. 그 뭐 그렇다는 건 굉장히 큰 그 어떤 그 회사의 문화와 생산성에 차이가 나겠죠. 네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이 방송을 듣거나 보시는 분들도 뭐 직장생활 한 10년 혹은 네. 20년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과거에 저희가 작업들을 하면 내 PC에 다 넣어놓고 문서로 다 출력을 해서 그냥 팀장에게 보고를 하는 네네.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그 협업을 했었다면 현재는 실시간으로 문서를 동시에 편집을 하거나 네. 그죠? 혹은 굉장히 뭐 지사, 해외 지사라든지 혹은 국내 지사에 자료를 빨리 보내고 빨리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많이 변화하면서 저희 같은 정보 근로자들도 네. 그 일하는 스타일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죠. 네. 자, 오늘 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산성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이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 한두 가지만 네, 오늘 네.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떤 포인트를 오늘 얘기하실 겁니까? 주로?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드릴 것은 역시 가장 그 관심이 있을 만한 네네. 예, 돈, 비용과 네. 그리고 인력, 사람에 대한 네. 그 두 가지 측면을 마이크로소프트 IT, 클라우드 IT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99%입니다. 이런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 두 가지, 바로 인력과 돈의 부족이죠. 중소기업의 경우 안 그래도 적은 직원에 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원이 이직해 회사를 나갈 때 중요한 업무 정보와 노하우가 직원과 함께 사라져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핵심 인력이 한 명 나갈 때마다 기업의 매출은 평균 2억 7천만 원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4년 한 해 이직으로 인한 손실이 중소기업 하나당 평균 5억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저기 퍼져 있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된다면, 그리고 그 자료들을 직원 혹은 부서별로 문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면, 게다가 최종 수정자와 수정일이 모두 기록되어 버전까지 관리할 수 있다면, 한 번 입사한 직원이 나가더라도 노하우와 정보가 회사에 보존된다면, 그 노하우를 심지어 다음 직원이 사용한다면, 그렇게 직원들의 지식과 정보가 회사의 자산으로 축적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원, 그리고 직원의 지식, 기술, 노하우,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쌓여야만 회사가 굴러가고 부가가치가 쌓이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 이동에 상관없이 협업과 지식 경영을 이끌어내는 솔루션.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오피스 365를 소개합니다. 네, 저도 오피스 365를 이제 쓰고 있는데 네. 요번에 이제 새롭게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서 그걸 맡았던 직원이 요번에 나가게 됐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그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이 쓰게 되니까 그런 거 옛날에는 그게 되게 복잡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되게 아주 네. 심플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직원이 나갔을 때 이직은 되게 중소기업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네. 네. 그랬을 때 여기 직원이라는 거는 나가는 직원이 아니라 그 직원을 후임 직원 입장이겠죠? 그렇죠. 네, 직원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그 브릿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중소기업 이직이 굉장히 많고요. 네. 따라서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뭡니까? 역시 지식. 네. 그렇죠. 지식과 정보일 텐데 기존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뭐 악이든 선이든 간에 뭐 그 원래 보유하고 있던 지식이나 자료 같은 것들을 뭐 다 삭제를 하고 나올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뭐 전달을 하지 못해서 그 정보가 어디에 쌓였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라는 클라우드 제품을 통해서 그 기존 직원들이 쓰고 있었던 문서 자료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은 새로운 직원이 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관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이메일 같은 경우도 기존 직원이 썼던 것들을 그냥 직원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나가면 그 받았던 이메일 같은 업무는 바로 저희가 다른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네. 이메일 같은 경우는 뭐 정보 근로자들이 하루에 70%의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도 뭐 익스체인지 온라인 이메일을 통해서 기존 그 퇴사한 직원이 쓰고 있었던 이메일을 새로 입사한 직원이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는 계정만 변경해서 그러니까 아이디는 이제 새로운 아이디가 만들어지지만 그렇죠. 예, 옛날 새로운 기존 직원의 아이디 것도 다 네.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래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네. 또 기존의 어떤 지식이
지식이나 정보는 그대로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이것들은 뭐 좀 뒤에서 보시겠지만 그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편리한 네.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뭐 이런 그 전체 프로세스가 네. 직원 한두 명이 변동이 생기더라도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뭐 어떤 그런 것들이. 그다음에 저도 오늘 아침에 사실 회의했는데 뭔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세일즈 프로세스라든지 뭔가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를 우리가 뭔가 개선시켜야 되겠는데 네. 그런 것들을 그래도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 현황판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되니까 네. 전 직원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서 업데이트 시킬 거니까 네. 그것이 훨씬 더 공감대라든지 그런 것이 좀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아요.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도 어쨌든 직원이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 그 그러니까 이 퇴사한 직원에 대한 처리 그리고 그 정보에 대한 처리 그리고 새롭게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그 기존 직원의 정보를 다시 연결을 시켜주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슈일 것 같고요.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들은 클라우드라는 제품의 특징이 원래 관리자 포탈이라는 그러니까 관리자가 쓸 수 있는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자 포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리에 앉아서 내 포탈에서 직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네. 계정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런 식으로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그 영상 잠깐 봤는데 한 직원이 한 명이 나가면 네. 그 회사의 어떤 손실이 네. 두 가지로 뭐 관점을 봤던 것 같은데 네. 2.7억과 5.2억. 네. 2.7억은 이거는 핵심 인력이 나갔을 때죠, 그죠? 그렇죠. 그때 평균 매출 손실이 일어나는 거지. 핵심 인력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네, 그 필요 없는 사람이 나가면 오히려 손익률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제 경험 보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5.2억은 뭡니까? 2.7억 말고 5.2억은. 5.2억은 그 중소기업 그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작년 조사 자료인데요. 2014년에 중소기업 한 개당 이직률로 인한 손실, 그러니까 평균 손실이 5.2억에 달한다고 하니까 예,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으신 거죠. 네네. 네. 자, 이제 그 뭐 인력에 대한 것,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그 이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업무 연속성이.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속성 말고 이제 업무의 효율을 더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관점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효율성이라는 것들은 업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자료를 내 PC에서 저장을 해서 내 생산성을 위해서 일만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자료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혹은 동료들과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책상에 가서 혹은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혹은 그 사람이 외근을 갔을 때 어디 계세요라고 찾으면서 일을 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쉐어포인트라는 팀 사이트에서 내가 작성한 뭐 예를 들면 주간 업무 보고라든지 혹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공동 편집을 하면서 혹은 그 자료들을 팀원들에게 전체로 배포를 하면서 한번 보고 검토를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같이 업무 협조를 하면서 기존에 하시던 업무의 그 어떤 양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면 제가 제일 문서 작성하면 이제 문서에다가 버전 1, 버전 2 이름을 자꾸 바꿔야 됐거든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클라우드로 되면 이게 이제 내 PC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어느 데이터셋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버전이 바뀌면 그것이 계속 내가 그 버전 1, 버전 2 이름을 안 바꾸더라도 그 과거의 그 히스토리가 그 파일 안에 그게 다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버전이 1개든 2개든 뭐 100개든 1000개든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버전 기록은 남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누가 그 버전을 바꿨는지도 나오고요. 다 나오고요. 그게 나와야 사실 그 추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사장님의 입장에서 300번째 버전의 결과를 보다가 이거 누가 중간에 잘못했지? 그래서 259번째의 버전을 예를 들면 찾았다. 오류가 있으면 다시 그 버전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서버를 많이 쓰시면서 막 몇 테라바이트씩 계속 그 버전 관리를 못한 채 계속 덮어 쓰시거나 할 수가 없죠.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장 쉬운 개념은 기존에 뭐
아쉽게 썼던 파일 서버 같은 기능들을 네. 좀 더 어드밴스된 협업 포탈로서 전환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도 버전 관리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버전을 관리하면서 자료를 팀원들 간에 공동 편집을 하는 네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를 내가 1페이지를 편집을 하고 있는데 빨리 팀장님에게 우리가 협업된 결과물을 제출해야 된다. 그럼 다른 B라는 직원, C라는 직원이 동시에 들어와서 네. 다른 페이지도 그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이것을 이제 그동안 이제 클라우드로 안 하다가 네. 이제 클라우드로 저도 회사가 이제 2개 있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어떤 협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클라우드를 좀 바꾸고 있는데 하니까 이런 걸 할 때도 중요한 게 저거더라고. 저는 이제 폴더를 네. 우리가 이제 개인 PC를 처음에 PC 사가지고 자료를 우리도 구조화시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우리가 폴더를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전 요즘 이제 우리 회사에 전체 이 문서를 클라우드의 그 폴더를 네. 어떻게 그걸 구조화시킬 건지가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그 나중에 이제 기업이 이런 걸 도입했을 때 네.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도움 같은 것도 주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쉐어포인트 자체, 그러니까 뭐 쉐어포인트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죠. 협업 포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어떤 이 협업 공간을 네. 협업 공간이 물론 온라인에서 구현이 되지만 그 협업 공간에서 이제 폴더를 당연히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폴더를 만드는 거는 그 파일 탐색기라든지 뭐 네. 제어판 형태로 그 폴더 형태로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고객들이 어떤 그런 폴더 형태를 뭐 트리 형태로 네. 구성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런 것들은 온라인상의 협업 포탈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가능하신 거죠. 네네. 예. 여기서 다시 한번 장점을 말씀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쓰는 그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쓰기 때문에 특별하게 새로운 교육을 받거나 혹은 새롭게 가이드를 받지 않아도 네.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윈도우 OS도 익숙하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써보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메일 같은 게 없었을 때 네. 항상 뭔가를 하려면은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네. 결제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네. 뭐 이렇게 그런 회의 소집해야 되고 뭐 그런 시간이 엄청 많아졌는데 네. 메일은 일단 내가 샌드 누르면 그 다음 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아서 한다면 오면은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건데 네. 또 메일이 또 한계가 뭐냐 하면 회사에 여러 명 있을 때 이것이 영업부서에서 관리부서로 메일 보내고 관리부서에서 또 뭐 개발부로 보내고 메일이 왔다리 갔다리 가게 되면 네. 이것이 뭔가 이 세 파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놓치게 네. 되죠. 근데 이것이 여기처럼 클라우드처럼 하나의 문서가 네. 메일이 아니라 문서에서 그냥 누가 그것을 뭔가 수정을 하고 그걸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거기다가 써놓고 여기도 개발부 써놓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메일의 그 단점을 그 많이 회피하면서 생산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네.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부서 간에 단순한 업데이트 같은 파일들을 메일로 주고받다 보면 일단 메일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또 메일을 또 지우는데도 시간도 걸리고 또 메일을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그 여러 부서나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의 협업 공간에 하나의 자료로 통해서 올려놨을 경우에는 그 자료들에 대한 그냥 링크만 웹 링크들만 서로 공유를 하면 내가 열어서 편집을 하거나 내가 그 자료 그냥 링크로만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 용량을 차지하는 것들도 훨씬 더 줄어들죠. 그런 거 할 때 어떤 그 회사에 어떤 문서들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으면 괜히 어떤 신입사원이 다 지워버릴 수도 있죠.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권한 같은 것을 각 사람마다 다르게 지정해 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문서에 대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 이제 예를 들면 전역 관리자라고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자가 생기게 되죠.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전역 관리자가 해당 직원의 하이어르키에 따라서 어떤 직원은 뭐 예를 들면 보기만 가능하고 어떤 직원은 보기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폴더별로 권한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뭐 휴가를 가거나 혹은 병가를 냈을 때 내 대신에 누군가 남들에게 권한을 줘야 될 때가 분명히 있겠죠.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나의 어떤 또 하나의 클론을 또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 수준, 제가 갖고 있는 수준의 권한을 다른 분들에게도 줄 수가 있는 임시로. 그렇습니다. 뭐 임시든 퍼머넌트하게든 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른 효율성이가 확실히 되려면 요즘 뭐 우리가 스마트폰 또 뭐 태블릿도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잖아요. OS도 이제는 뭐 PC, 뭐 맥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모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쉽게 그 점은 어떤지?
예, 그 사실 MS 하면 예전 90년대 때 MS 하면 그런 게 잘 안 와서 안 와서 그런 거거든요. 네. 네. 요새 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네. 그 저희가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 뭐 IT 업계 간에 혹은 네. IT 경쟁사 간에도 경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것들이 뭐 맥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열의 오피스를 사용하는 것들도 네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오피스 365라는 제품은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크로스 플랫폼을 지향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디바이스라든지 네. 어떤 디바이스냐 혹은 어떤 웹브라우저냐 뭐 애플 계열이냐 네. 혹은 뭐 안드로이드 계열이냐 그런 것들에 전혀 구애받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갤럭시 폰에서 그냥 바로 뭐 익스체인지 이메일을 볼 수 있고요. 네, 뭐 네. 쉐어포인트를 열 수가 있고요. 애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혹은 애플 폰이나 뭐 그 패드에서 오피스 파일을 불러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고요. 네. 저희가 그런 것들을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죠. 네. 저는 이제 애플 제품 주로 많이 쓰거든요. 네. 스마트폰도 이제 항상 아이폰 쓰는데 사실 아이폰 쓰면서 저도 이제 요번에 클라우드로 변하면서 네. 오피스 365 쓰면서 걱정했던 게 이거 아이폰인데 네. 이게 PC에서야 네, 뭐 네. 오피스가 잘 보이겠지만 네. 아이폰에서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좀 이렇게 그 뭐 보여지는 것이 약간 좀 뭐 PC하고는 약간 다르게 약간 꽂아 보인다든지 아니면 뭐 보기가 쉽지 않다든지 네, 네. 그 걱정했는데 의외로 네. 오히려 그 아이폰이 더 깨끗하게 더 깨끗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이런 UI가 놀랐어요. 더 수려하더라고요. 네, 놀랐어요, 저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그 메일과 그다음에 연락처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의 앱에서 다 보니까 네, 네. 옛날에 아이폰에서 그런 게 일일이 저걸 다 봤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의 아웃룩 앱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편해졌더라고요. 그런 네. 것들은. 요새 그 이메일 기능이 굉장히 파워풀해졌죠. 예, 그래서 이메일로 하는 게 단순하게 그 메시지에 대한 수발신이 아니라 네. 일정 그리고 네. 연락처까지 다 보지 않습니까? 네네. 따라서 내 PC에서 예를 들면 익스체인지 온라인으로 이메일 어떤 수발신된 거, 그다음에 연락처, 일정 같은 것들은 바로 뭐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 폰과 동기화가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내가 갤럭시 폰에서 예를 들면 친구 전화번호만 저장을 해도 그것이 익스체인지 온라인 그 연락처에 가서 네네네. 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 동기화되기 때문에 네. 예, 업무가 굉장히 편리해졌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요새 쓰면서 느끼는 것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커다란 어떤 전략이 네. 굉장히 바뀌었구나.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모든 다른 이제 회사나 다른 서비스 보고 나를 따르라고 외치었는데 네네. 지금은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네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모든 다른 것들에 같이 이제 연결시키려는 네. 연결을 쉽게 하려는 뭔가 그런 전략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로스 플랫폼의 어떤 기본적인 기조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다 좋지만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네, 돈. 맞습니다. 네, 돈 네네. 얘기 좀 하죠. 네. 네. 첫 번째 인식은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안이 안 된다, 뭐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으시고요. 근데 그 인식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게 내가 한 번에 사는 연구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좀 더 그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어떤 예를 들면 메일 서버를 쓰겠다. 그러면 메일 서버에 대해서 하드웨어도 사고 소프트웨어도 사고 뭐 직원도 있고요. 또 뭐 정기적으로 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네. 그렇죠. 뭐 스토리지도 사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굉장히 뭐 변동비라든지 고정비가 굉장히 들어가는데 그 정도 수준의 어떤 그 IT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고 돈이 많이 네네. 드는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제품 오피스 365를 이용을 하시면 그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비용을 대면서 저희는 부담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네. 매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수조 원씩을 투자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은행과 예를 들면 개인 금고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MS가 보유한 해당 데이터 센터는 고객의 데이터를 무조건 물론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뭐 예를 들면 전 세계가 지진이 나서 망하지 않는 한 그 고객의 데이터가 유실될 염려는 없습니다. 네. 해당 지역의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는 다시 암호화돼서 다른 데이터 센터에 백업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데이터 센터에 예를 들면 전쟁이 나거나 불이 나도 문제가 네.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측면, 아까 말씀드린 비용 절감의 측면과 보안의 측면에서 훨씬 네. 클라우드는 저렴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보면 이런 그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네. 이제 서비스 사용하는 것이 월 네. 한 달에 네.
커피 2잔 값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것이 커피가 이게 뭐야 종류가 많죠. 맥도날드에서 맥커피 2잔인지 네. 네. 아니면 스타벅스에서 뭐 카페라떼 휘핑 빼고 그런 건지 어떤 네. 겁니까 이게? 제가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익스체인지 온라인 같은 그 개인당 50기가 메일을 쓰는 네. 국내 고객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익스체인지 메일 아웃룩 제품은 전 세계 1위 메일 서버 제품입니다.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이데아 커피 한 잔 값 정도 됩니다. 예. 이데아 커피가 네네. 한 2, 3천 여러분 저희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데아나 스타벅스에 저희는 협찬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협찬해 준다면 저희는 고맙겠지만 협찬을 아직 못 받고 있어요. 말씀하시죠. 네,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려서 네네. 뭐 스타벅스나 커피는 좀 비싸죠, 그죠? 네네네. 그거보다 좀 싼 제품이 물론 이데아 분들 보면 뭐 네네.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데아 맛있어요. 근데. 맛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데아 제품이 굉장히 그 값싸면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데 그 이데아 커피보다 약간 비싼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뭐 협업 포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려면 조금 더 뭐 스타벅스라든지 커피빈 정도가 되고요. 네. 요새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용 정품. 네. 그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것들은 한 커피 2잔 값, 스타벅스 커피 2잔 값 정도로 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고객의 선택이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기업 운영하지만 네. 자, 직원 10명이에요. 네. 10명인데 자, 커피 2잔 값에서 비싼 거 하더라도 10,000원이라고 칩시다. 네. 한 달에 뭐 10,000원이 나간다고 치자고요. 사용자당 네. 많으니까. 네. 그럼 한 달에 1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한 달에 10만 원 나가는 건데 그거 10만 원을 5만 원을 아껴봤자 네. 회사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대세 쥐장 없거든요. 네, 네. 진짜 뭔가 중소기업이 만들었으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네. 근데 쓰는 것도 비용 들어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그 뭐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이면 사실 우리가 회식 있지 않습니까? 회식 한번 하면은 인당 네. 아무리 적게 먹어도 소 알 먹고 돼지를 먹더라 삼겹살 먹더라도요 소주 까고 하면 인당 2만 원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3달에 회식 한번 하는 거하고 비슷한 가격이잖아요. 네, 네. 회식보다는 이게 요새 회식 다 싫어해요 직원들도. 네. 노래방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대신 이렇게 해서 뭔가 아까 같이 그것을 되게 효율적으로 어떤 CEO가 이끄는 어떤 그런 비전을 빨리빨리 공유시키고 어떤 새로운 신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빨리빨리 액션을 취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항상 그걸 투명하게 만들고 네. 그래야지 서로가 각 직원들이 자극을 받고 내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야 내가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못하면 내가 잘리겠구나가 아니라 내가 잘하면 이거 뭐야 투명해지니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동기부여가. 네. 그래서 회사 실적이 올리면 충분히 이거는 버는 거죠. 네.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회식비도 되게 적절한 비유시고요. 제가 중소기업 CEO분들 만나 뵈면 핸드폰 요금으로 비교를 합니다. 핸드폰 요금 보통 요금제가 6만 5천, 7만 5천 되잖아요. 사용자당 한 달에.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오피스 정품만 혹은 오피스 정품에다가 이메일이나 협업 포털에 포함된 어떤 전체 그 스마트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10,000원 안팎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자당 10,000원이냐 혹은 사용자당 6만 5천 혹은 7만 5천 핸드폰 요금 지원이냐 어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매력 있는 투자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 판관비랑 다 따지면요. 한 명한테 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500만 원 들어갑니다. 500만 원 벌어야 돼요. 한 명이. 10명이면 회사가 5천만 원 벌어야지만 이게 운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500만 원에서 10,000원이지 않습니까? 500만 원에 50만 원이면 이게 의미가 달라요. 한 명한테 50만 원이 더 들어간다? 문제가 있지만 아니 어차피 500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10분의 1도 아니고 10,000원이면 얼마니까 50분의 1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거 갖고 그것이 10,000원이냐 3,000원이냐 갖고 승부는 안 난다는 거죠. 또 하나 그 장점은 아까 핸드폰 요금과 10,000원짜리 어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다. 두 개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내 핸드폰으로 오피스 365에 있는 이메일이라든지 협업 포털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죠. 핸드폰 요금을 내주면서도 핸드폰 또 직원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을 시키는 거는 CEO가 표현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표현이 좀 과격했습니다. CEO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도 너무 직원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직원에서 CEO 나쁘게 보시는데 CEO 일 시키는 사람 아니에요. CEO도 도와준 사람이에요. 직원이 알아서 잘 되기를 도와준 사람이지 일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더 잘하게끔 하겠어요. 억지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여기 이걸 사용하고 있는 그 중소기업의 CEO분들이 간증한 영상이 있다면서요? 그거 좀 한번 보도록 하죠.
기존에는 그 오피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오프라인 형태의 그 컴퓨터 설치판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문서가 동기화가 안 된다거나 서류가 엉망한 곳에 보관이 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일을 또 중복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던 찰나에 저희가 오피스 튜터라는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제 신청을 해갖고 받는 과정 중에서 오피스 365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조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협업이 가능하고 항상 실시간으로 정보를 쓸 수 있다는 점이 저희한테는 큰 메리트로 다가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피스 365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에 내가 생산한 물건이 고객사한테 몇 개를 만들었는지, 몇 개가 나갔는지, 재고가 몇 개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의 정리정돈에 있어서 기존의 툴 가지고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오피스 365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어떤 뭐 ERP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를 각 회사에 맞게끔 솔루션을 만든다면 지금의 제조 공정이라든가 유통 구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시간적인 할애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남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다른 업무를 창출한다거나 다른 비즈니스를 또 연계를 시킨다거나 그런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업체에다가 저희가 영업활동을 하고 저희가 어떤 저희 제품을 고객한테 판매를 이루고 여러 가지 그런 제반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월 마감을 한다 그러면은 단가가 맞는지 수량이 맞는지,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정확히 배송이 되었는지, 운송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보통 기존에는 저희가 오프라인 상에서 업무를 볼 때는 각 담당자별로 문서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매칭시켜서 하는데 보통 뭐 2일에서 3일, 길게는 뭐 5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저희가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팀 사이트에다가 각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 올리다 보니까 그 마감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 마감된 내용 집계를 뭐 아웃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로바로 전송을 시켜서 고객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뭐 2일에서 3일에 걸렸던 업무 시간이 지금은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하는 시간 빼고 한 반나절 정도면 그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지사를 설립할 계획도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지방에다 지방 사무소를 개설하게 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을 그 담당자들에게 저희가 계정을 부여를 해서 각 지역 담당자 아니면 해외 사무소 아니면 저희 공장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그 관련된 문서들을 공유를 하고 그 문서를 수행하는데 그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채택을 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실제로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간증인 거고, 네. 실제로 이제 오피스 365가 어떻게 시연되는지 네. 그 실제 그거를 뭐 서비스를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준비된 영상 있죠? 네. 네.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예, 새로운 직원이 입사를 해서 그 직원의 계정을 새로 줘야 되겠죠. 또 퇴사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피스 365 관리센터에 들어가서 그 관리자는 사용자 리스트를 볼 수 있겠죠. 저 직원들이 이름들이 나와 있죠. 네. 이수지 차장이라는 분은 퇴사를 했고요. 네. 그 퇴사한 분은 당연히 삭제를 하고 새롭게 입사하신 분을 집어넣어야겠죠. 네. 입사하신 분은 김희애 부장님이십니다. 네. 예. 여러분 지금 제가 참고로 잠깐 이수지가 수지이고요. 김희애 씨는 진짜 김희애 씨 탤런트. 근데 아깝다. 수지가 왜 퇴사해? 김희애가 퇴사하고 수지가 입사를 해야 되는데. 네, 요새 너무 시끄러워서.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메일을 쓰는 분을 김희애 부장으로 새로 바꿔 끼고요. 네. 갈아 끼우고 사용자 이름, 이메일 주소도 김희애 부장의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수지라는 사람의 계정이 김희애라는 사람의 계정으로 바로 뭐 10초, 20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다 바뀌게 되고요. 네.
그런데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 전자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메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도 기존의 이수지 차장에서 김희애 부장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관리자 포털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오피스 365를 사용하시면 이 사람이 뭐 베트남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했건 부산에 입사를 하고 퇴사를 했건 그냥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전화를 하실 필요도 없고 만나실 필요도 없고요. 따라서 김희애 부장 이메일로 이렇게 쉽게 변동이 됐고요. 당연히 새로 입사한 김희애 부장은 변동된 것들에 대한 이메일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협업을 위한 팀 사이트, 협업 공간, 네. 혹은 뭐 어드밴스된 어떤 파일 서버 공간은 들어왔고요. 이 그 영업부 1팀 김희애 부장이 입사한 영업부 1팀에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김희애 부장에게 다시 또 권한을 줘야 되겠죠. 새로 입사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사이트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되고요. 사이트 설정에서 사용자 및 그룹에 들어가서 김희애 부장이라는 사람을 관리자가 새롭게 추가를 합니다. 네. 예. 새롭게 추가를 하면 이 영업 1팀의 사이트에서 김희애 부장은 뭐 자료를 편집하거나 업로드하시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당연히 공동 편집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협업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좀 전에 이제 관리자 화면, 홍길동 씨의 관리자 화면을 보셨고요. 실제로 입사하신 이수지 차장의 후임인 김희애 부장이 오피스 365로 이제 로그인을 합니다. 실제로 뭐 다음이나 네이버 로그인하듯이 그냥 아주 쉽게 로그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사용자 화면인데 사용자 화면에서 보시면 내 정보가 이제 김희애로 바뀌어 있고요. 김희애 부장의 이메일에 들어가시면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수지라는 사람도 있고요. 예.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 위로 가시면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보낸 것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쓰던 이메일까지 다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새롭게 당신에게 이러한 계정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이메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부산에 있건 베트남에 있건 네네. 어디든지 할 수가 있고요. 자, 김희애라는 사람이 직접 자기가 부여받은 영업부 1팀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공통으로 관리하는 팀 공통으로 관리하는 문서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네. 이 문서를 하나를 열어서 편집을 합니다. 예. 보시면 그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상단에 파워포인트 온라인으로 써 있죠. 예. 온라인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웹브라우저상에서 그 파워포인트 파일을 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PC에 파워포인트가 깔려 있지 않아도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PC에 파워포인트 깔려 있으면 내 PC에 살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선택하기 나름이시죠. 네, 그리고 나중에 오프라인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싱크가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온라인으로 연결되면 다시 싱크가 되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내 PC에서 워드 파일을 열었을 때 저렇게 내 PC에서 저장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쉐어포인트 사이트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지 않고 PC에서 작업하는 것들을 바로 쉐어포인트에 올리는 일들을 네. 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워드에서 작업을 해서 쉐어포인트에 저장을 합니다라고 경로만 지정을 해주시면 보시면 지금 쉐어포인트에 김희애 씨가 작업한 바로 넘어갔네요. 김희애 차장이 작업한 것, 부장이 작업한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도입이 되면 부서 사이트가 있게 되는 거네요. 팀 사이트를 예를 들면 몇십 개씩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하다못해 뭐 이번 프로젝트가 뭐 일주일간 열린다. 그러면 프로젝트에 따라서 팀 사이트를 만들었다가 다시 또 폐기했다가 만들었다 폐기했다가 그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문서 라이브러리. 팀 사이트는 프로젝트 사이트. 그렇죠. 네. 뭐 이름은 프로젝트라고 지으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민철님께서 오피스 365가 편리하고 좋은데 클라우드라서 느리진 않을까요? 느린 것 같은데 PC에 설치된 오피스보다 기능도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 지금 그러니까 질문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오해가 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오피스 365라는 제품은 그 우리가 쓰는 정품 오피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익스체인지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이메일, 쉐어포인트로 대표되는 협업 포탈, 링크로 대표되는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내 PC에 패키지라든지 뭐 볼륨 라이센스 다운 받듯이 그냥 다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중에 나오는 오피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내 PC에 다운로드 받아서 단지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기능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전혀 틀리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뭐 그런 점에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속도 면에 있어서도 물론
클라우드 제품이 뭐 3년, 5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물론 속도가 약간 느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계속 데이터 센터에 뭐 패치도 하고 그다음에 서버도 뭐 증설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고객 불만은 거의 사라졌다고 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또 오프라인 질문 있으면 질문 손들어 주시면 저 마이크 드리겠고요. 온라인 계속해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현님, 쉐어포인트가 구글로 본다면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수현님께서 또 기존에 사용하는 도메인과 연결하는 방법은 가능한죠? 네.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죠? 아주 뭐 심플하게 네.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그 뭐 웹 호스팅을 받거나 도메인 사업자한테 서비스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그 뭐 해당 그 도메인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에 뭐 연락을 하거나 네네. 혹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오피스 365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어느 방법을 취하건 간에 바로 도메인은 변경이 되고요. 따라서 해당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 도메인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건 전혀 어렵지 네. 않습니다. 네. 백기란 분께서는요. 그럼 아까 퇴사한 그 이수지 차장이라는 사람은 그럼 네. 더 이상 접속하지 못한다는 것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직원의 계정은 막아 놓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큰 장점이 뭐냐면 그 직원이 퇴사했을 때 어떤 뭐 악의적으로 회사의 업무에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들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좋은 점들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오피스가 깔려 있는 노트북을 들고 뭐 도망을 갔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그러면 관리자가 중앙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 사람의 계정, 그 사람의 오피스 계정을 디세이블 시키면, 그러니까 뭐 비활성화 시키면 네. 그 사람 그 노트북을 들고 간 그 사람의 오피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라이센스 비용도 전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영경님, 중소기업이 아닌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에게는 메리트가 떨어질까요? 중소기업이라고 하셔가지고 이분은 약간 대기업 쪽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업 같은 데는 이걸 뭐 쓰면은 안 되는 건지?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이제 네네. 제가 그 중소기업 사업부문 담당이라서 네. 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많은 레퍼런스를 대기업을 삼아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단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 예를 들면 클라우드로만 의존을 하거나 혹은 사내 온프레미스로만 의존을 하기에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이제 변화가 빠르시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하시는 경우가 많죠. 사내에도 서버를 두고 클라우드로도 두면서 서로 이제 연결을 하는 저희가 그걸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좀 IT 구성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영선님께서 편리하고 좋긴 한데 직원들의 이해도는 어떨까요? 공동 작업 등의 협업이 익숙하지 않은 직원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은 뭐 저희가 변화 관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직원들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인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변화 자체는 뭐 인간인 이상 누구나 좀 거부감이 있고 어렵겠죠. 하지만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은 국내도 95% 이상의 회사원들이 다 사용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뭔가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올리거나 혹은 뭐 윈도우 OS 상에서 뭔가 폴더를 만들거나 그런 걸 배울 필요가 없죠. 단지 제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협업을 하는 정도의 간단한 경로만 알려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 관리 측면에서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파워포인트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그냥 자기 뭐 간단하게 뭘 만드는 거고 어떤 사람은 투자 계획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10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컴퓨터 PC 한 대가 있더라도 어떤 사람 게임만으로 끝나는 거고 어떤 사람 PC 한 대 갖고 뭐 해가지고 뭔가 그거를 몇 억짜리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오피스 365가 도입됐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회사가 싹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갖고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회사를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어떻게 이거를 뭔가 투명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좀 스스로 자극을 받을 수 있을까? 뭔가 왜냐하면 같이 서로 이 사람 저렇게 하는 거 아는 순간 나도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야지 각자 개인들도 발전하고 그래 회사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몫인 것 같지만 또 이런 것에 또 어떤 전문적인 또 전문가 그룹이 나중에 이런 것을 컨설팅 같은 거 거창한 컨설팅이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세팅하는 걸 도와준다면 훨씬 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오피스 365를 도입하신 고객들에게는 네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정 수준의 네. 예, 뭐 스마트워크 컨설팅이라든지 네네. 혹은 어떻게 사용을 하면 네.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일하실 수 있는지들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저도 지금 부지런히 좀 쓰고 있으니까 네. 한 3개월 뒤쯤에는 제가 저희 시청자들한테 제가 좀 컨설팅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수현님께서 하나의 계정으로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는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혹시 뭐 리미트가 있는 건지. 대부분의 벤더가 그렇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라이센스가 나오면서 요즘 세태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새는 그 유저, 사용자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저 단위의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따라서 라이센스가 사람한테 붙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소유의 디바이스는 뭐 5대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PC 계열 혹은 맥 PC 계열 같은 5대고요. 거기에 이제 네. 태블릿이라든지 네. 뭐 핸드폰까지 나오면 뭐 10대가 넘어가는데 네. 뭐 제가 뭐 10대, 15대라고 하면 이제 와닿지는 않으실 테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뭐 PC나 데스크탑 혹은 맥 PC 계열은 5대까지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죠. 한 개인으로. 개인 네네, 오케이. 유저가 네네, 동일할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네. 그 이상의 핸드폰이라든지 네. 뭐 태블릿이나 탭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리들 81이라는 분 네. 국내에서 구매할 경우 네. 다른 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네, 물론 사용 가능합니다. 네, 예, 제가 뭐 많은 해외 수출 기업들도 많이 네. 상대를 했고요. 네. 뭐 국내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국내 GDP GNP인가 해서 네네. 70%는 저희가 수출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굉장히 그 중소기업 고객분들 수출 기업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혹은 뭐 멀리 남미까지 같이 사용하고 계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아까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다가 네. 지사가 남미 지사 생겼어요. 네네. 내가 이제 오피스 365를 계정을 한국에 있을 때 네. 내 사용자 됐어요. 네. 남미에 갔어요. 네. 아까 보니까 그 오피스를 네. 내 PC에다가 다운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되면 네. 그러면 그 다운받을 때 그 남미면 네. 남미 버전도 다운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뭐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랭귀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랭귀지 바꿀 수 있는 거죠. 언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전 세계 뭐 오피스 365에 들어가는 아까 보였던 화면에 네. 뭐 UI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전 세계 40개국 언어 이상의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네네네. 웬만한 언어 안 되는 언어는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정인님께서 이분도 오피스 365 도입에 고민이 있는데 아까 커피 2잔 가격이라 했는데 네. 정확히 얼마라고 보아야 할까요? 알려주세요. 이데아 커피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데아 커피 좀 아메리카노? 그것도 이데아 커피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이데아 예. 커피의 어떤 종류?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레귤러 아니면 라지 뭐. 네. 그러니까 오피스와 네네. 예,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로 대변되는 이제 오피스 정품과 네. 그리고 원드라이브 네. 이제 개인 웹하드죠. 원드라이브 무제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플한 제품이죠. 오피스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8,900원 알겠습니다. 정도니까. 8,900원.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익스체인지 이메일만 네. 개별적으로 썼을 때는 뭐 한 4,000원 정도, 5,000원 네. 정도 하니까 네. 뭐 이데아 커피보다 약간 비싸다고. 네네. 그 윤준명님께서 그러면 오피스 365를 쓰면 원드라이브를 무료로 준다는 기사를 봤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아, 네. 원드라이브가? 네. 그 용량이 무제한입니까? 원드라이브? 예, 원래는 1TB까지였다가 네. 무제한으로 늘었습니다. 무제한. 네. 오피스 365를 전환할 경우에 기존 사용 중인 MS 오피스 제품에 대해서는 모두 버리고 일괄 전환해야 하는지요? 초기 투자 비용이 과다할 듯한데 대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어떤 그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버전이 예를 들면 오피스라고 치면 네. 뭐 2003, 2007이 너무 오래됐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뭐 전체를 뭐 드러내고 네. 새롭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는 뭐 계약직 직원이 많거나 네. 혹은 뭐 외부와 협업을 많이 해서 실제로 오피스 고유 기능이나 고급 기능 쓰는 사람 좀 적다. 네. 그러면 뭐 기존 오피스를 사용을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오피스 365 그러니까 최신 오피스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줄여서 도입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냥 유연성들은 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컨설팅을 해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김수현님께서 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네. 비용은 어떻게 차감이 되는지요? 직원의 정보를 삭제하면 알아서 일 단위로 조정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10명이 있었는데 네. 한 명이 나갔어요. 네, 네. 9명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면 10명의 직원인데 한 명이 나갔어요. 네. 한 명이 나가면
그 한 명을 다른 한 명으로 대체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점은 이제 팩트고요. 네. 계약 관계에 따라서 네. 제품을 어떤 계약으로 구매하시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1년 계약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뭐 직원이 한 명이 나갔을 때는 그냥 9명으로 계속 쓰시는 거죠. 예, 뭐 중간에 어떤 뭐 해지는 없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뭐 월간 계약으로 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이 좀 약간 비싸긴 하지만 네네네. 예,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뭐 월 단위로 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간 계약을 맺으면 네. 그 10명분을 맺으면 네. 한 명이 퇴사하면 네. 그래도 10명분을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네. 1년까지는. 계약 그렇죠. 만료치까지는. 예, 예. 그다음에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연간 계약의 장점은 뭐 월간 계약보다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정도의 어떤 변화는 상쇄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윤준명님께서 도입하면 직원 교육은 무료로 해주시는지요? 아니면 구축 시 비용이 따로 드는지요? 구축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인 파트너가 네. 국내에 뭐 수백 개가 됩니다. 네. 예, 따라서 원하실 경우 저희가 믿을 만한 공인 파트너를 통해서 혹은 구매하신 공인 파트너를 통해서 네. 뭐 구축이라든지 교육을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또 별도로 당연히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시면 뭐 저라든지 혹은 다른 분들을 보내드려서 전문 강사를 보내드려서 해드리죠. 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오피스 365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기본 어떤 무료 교육 같은 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네. 뭔가 이런 것들을 컨텐츠를 여러분 제공시켜 드릴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용채님, 오피스 사용 등록 후 버전 패치나 기능이 추가될 경우 추가 비용이 전혀 없는 건죠? 전혀 없습니다. 네. 예. 그 계약 기간 동안에 뭔가 서비스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네.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무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이 클라우드의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그다음에 김재형님, 구글 또한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브 등의 제품 서비스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 MS와 어떤 것이 다르고 여기에 대한 MS 전략은 어떤 것이며 그게 왜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가장 네. 어려운. 마지막 질문은 딱 좋네요. 마지막 네. 질문. 저도 궁금한 네, 거인데. 뭐 구글도 당연히 이제 좋고 훌륭한 제품인데 네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네. 예전에 윈도우부터 오피스가 이제 태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구글과는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된 거죠. 컨슈머 네네. 기반보다는 네. 예,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제품들이 디자인되고 또 제품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기업 고객에 좀 더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들이 좀 차이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직원들, 대부분의 고객사들, 파트너사들이 오피스 문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구글 문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100% 호환이 안 되죠. 네. 예,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MS가 어떤 비교 우위에 차별화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용채님께서 조금 전에 기본 사용 중인 오피스 제품에 대한 일괄 대체 방법을 질문한 사람인데요. 네. 답변이 컨설팅에서 해준다고 하는 건 좀 너무 좀 모호한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추가 설명 바랍니다라고. 네. 그러니까 뭐 컨설팅이라는 표현이 좀 거창하셨다면 네네. 예를 들면 사내에 쓰는 PC가 뭐 예를 들면 100대다. 예. 그런데 서울 뭐 본사에 50대다. 네네. 그리고 이제 지방에 사무소에 30대다, 공장에 20대다 네. 라고 했을 땐 저희가 뭐 영업사회 미팅을 하시겠죠. 네네. 그래서 오피스의 기능이 네. 어디까지 필요하신지 네.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쉐어포인트 협업 포털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신지에 따라서 네네. 네. 그 100개를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가장 높은 사양의 제품을 100대를 파는 게 가장 좋겠죠. 네. 하지만 그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고객의 입장에 따라서 그러면 서울 사무소 50대는 네. 뭐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뭐 오피스 365 비즈니스 프리미엄으로 하되 지방의 공장 라인 같은 경우는 이메일만 아주 단순하게 확인을 하고 오피스 쓸 일이 없다면 네. 오피스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고 이메일도 가장 가벼운 버전으로 네네. 쓰시고요. 지방 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울이랑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되니까 서울의 이제 오피스 365 비즈니스 프리미엄보다는 조금은 약간 약한 제품, 약간 저렴한 제품으로 이제 포지셔닝 시켜서 네. 그런 식으로 고객의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모든 기능을 쓰게끔 해드려야죠. 예. 자, 박 부장님, 네. 그 이메일 어드레스 불러주시겠어요? 이메일 어드레스. 네. KJPARK KJPARK KJ박입니다. 예, 네. 마이크로소프트.com입니다. .com입니다. 추가적인 질문들 나중에 또 구체적인 뭐 라이센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직접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